안녕하세요. 유용한 금융 지식을 전하는 황금 언니입니다. 오늘은 대출 금리가 정해지는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인 기준금리를 선택하는 팁과 할인금리를 받는 조건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부분이 대출 금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당연히 직접적으로 내가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할인 금리를 받는 조건을 잘 이해하고 기준 금리를 선택할 때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고해서 이런 부분을 고객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는 하는데 설명을 다 드리고 나면 고객님들 표정이 굉장히 멍해요. 그 단시간 내에 사실 많은 설명들이 있거든요. 금리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비용들에 대한 설명들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단시간 내에 많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돌아가실 때 대출 설명서를 드리면서 꼭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하는데, 사실 제가 그 종이를 드리면서도 과연 고객님들이 이거를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실까? 저거는 읽어보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누군가가 설명해 주는 거를 듣는 거는 편하지만 글로 읽는 거는 귀찮고 힘든 일이죠.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이런 부분을 다시 설명해 드리는 영상을 만들어서 댁에 가셔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댁에 가셔가지고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이 영상을 다 보시게 되면은 기준금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게 될 거고, 기준금리를 고르시는 팁 같은 것도 아시게 될 거고요. 다음 시간, 다음 영상을 통해서는 할인금리, 그 K땡 은행의 할인금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시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리가 결정되는 구조를 설명을 드릴게요. 대출 금리는 기준 금리에다가 가상 금리를 더한 후에 거기에 할인 금리를 차감을 해가지고 적용되는,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은행에서 기준금리로 쓰고 있는 금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가 MOR이고 한 가지가 코픽스입니다. 일단 MOR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MOR은 금융채 금리고요. 금융투자협회가 매주 고시하는 금리입니다. 이건 보통 AAA 등급의 금융채의 유통수익률의 평균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금융채를 발행을 하는데요. 만약에 자금을 많이 조달해야 하면은 채권을 많이 발행할 거고, 자금을 적게 조달해야 된다면 금융채를 적게 발행하겠죠. 이렇게 각 은행이 금융채를 발행할 때, 그 금융차에 적용되는 유통수익률이 이것이 MOR이고요. 그러니까 유통수익률들의 평균치를 낸 것이 MOR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금융채라고 표현을 했지만 거의 대부분이 CD금리, 그러니까 양도성 예금 증서를 발행을 하는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MOR을 보통 매주 단위로 고시가 됩니다. 가끔 신용대출을 받으러 가면 은행원들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상담하고 알고 가신 금리가 다음 주 되면 또 바뀝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바뀌어서 바뀌는 거지만, 일단 MOR 금리가 매주 고시되기 때문에 기준금리 자체가 주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주가 달라지게 되면 기준금리 자체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매주 단위로 금리가 바뀌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MOR은요, 모든 대출에 적용될 수는 있지만, 보통은 신용대출과 기업대출에 거의 MOR이 적용되고 있어요. 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는 MOR과 코픽스 둘 중에서 고객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대출과 기업대출 같은 경우에는 코픽스를 선택을 하지 못해요. 거의 대부분요. 그러니까 100%는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린 거 다 100%는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신용대출과 기업대출은 MOR로 적용을 받고 코픽스는 선택을 하지 못하게끔 요즘 되고 있습니다. MOR 금리의 특징은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매주 금리가 바뀌는 면도 있고요. 또 다른 특징 한 가지는 이게 3개월, 6개월, 12개월
MOR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3개월이나 6개월, 12개월 이 단위 주기까지도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기업 대출 팀원으로 있을 때 이제 고객님들, 그러니까 기업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 이 주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거든요. 왜냐면 이분들 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10억, 20억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 보통은 다들 예민을 하신데 이게 또 3개월 주기냐, 6개월 주기냐, 12개월 주기냐 이런 것들도 선택을 하셔야 되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대출은 그렇고요. 아무튼 개인 신용대출을 할 때는 보통 6개월 MOR과 12개월 MOR 둘 중에서 이제 고르게끔 되어 있고, 보통은 은행원들이 그 당시에 낮은 금리를 기준으로 6개월 MOR을 할지 12개월 MOR을 적용할지를 이제 고객님들에게 추천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코픽스 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전국은행 연합회에서 한 달마다 고시되는 금리이고요. 현재는 신잔액 코픽스, 신규 코픽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예전에는 잔액 코픽스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거는 적용이 되지 않고요. 현재는 신잔액 코픽스, 신규 코픽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좀 전에 살펴본 MOR은 보통 은행이 금융체인 CD를 발행해서 결정되는 수익률을 평균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시장금리와 정말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새롭게 코픽스라는 금리를, 기준금리를 만들어서 이제 대출에 적용하게 됐어요. 이거는 이제 정기예금이나 적금까지도 포함을 해가지고 금융채 범위 안에 정기예금과 적금까지도 포함해서 이거를 평균금리를 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MOR 금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금리 자체가 조금 낮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최근 예금 금리가 굉장히 낮은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픽스 금리도 조금 낮은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픽스는 신잔액 코픽스와 신규 코픽스로 나눠져 있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도 다시 6개월, 12개월 이렇게 나눠져 있고 신규 코픽스도 6개월, 12개월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좀 복잡해 보이죠?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것도 대출 실행 시점에 낮은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은행원들이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MOR이냐 코픽스냐를 선택하는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신용대출은 거의 MOR을 적용을 되고요. 그러니까 MOR과 코픽스 둘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신용대출도 MOR과 코픽스 둘 중에서 만약에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시면은 당연히 이제 코픽스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MOR 자체가 요즘은 굉장히 높고 코픽스 금리 자체가 조금 낮거든요. 그래도 무조건 낮은 금리로 하시는 게 유리하시니까 둘 중에 뭔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다 하시면 코픽스를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한편 담보대출과 전세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틀려요. 이거는 이제 고객에게 이걸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고객이. 그러다 보니까 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취급할 때 MOR과 코픽스 둘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한다고 치면은 최근에는 무조건 코픽스로 하시는 거가 맞습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MOR에 비해서 코픽스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요. 사실 은행원들이 이렇게 알아서 낮은 금리인 코픽스로 선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코픽스로 타가지고 고객님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는 있어요. 아무튼 은행원들이 알아서 해준다고 해도 고객님들도 확인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코픽스가 최근에 낮다는 점을 잊지 말고 한 번쯤은 챙겨봐 주세요. 이거 꼭 MOR로 타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셔도 되고요. MOR과 코픽스 이 둘 중에서 코픽스가 더 낮은데 코픽스로 탄 거 맞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주시고 확인을 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가상금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가상금리는 은행에서 정하는 금리고요. 이제 고객의 신용등급이나 은행의 정책 등에 의해서 정해지는 마진율 등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서 산출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고객이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정말 1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 창구 직원들이 전산을 키인할 때 가상금리에 관련된 값들을 입력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냥 전상에서 자동으로 산출이 됩니다.
이제 최근에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금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은행이 정책기조,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가지고 가상금리 쪽을 조정을 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상금리는 은행이 알아서 결정을 하는 거고 고객이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가상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는 사실 없어요. 일단 이 영상에서는 금리가 결정되는 구조를 알아보고 기준금리와 가상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가장 중요한 할인금리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